공공법카라고 불리는 정부의 구매 카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공법카는 각 부처의 부서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의 결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감사원의 정부 구매 카드 결제액 증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표적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실세 부처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부 구매 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부터 올 7월까지 15개월 동안 월 평균 117억 2,642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의 월 평균 결제 금액보다 약 20억 원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중 감사원이 월 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3배 이상의 사용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 평균보다도 2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구매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라고 하는데요. 네, 이 또한 지난 정부보다 8천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보고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면서 뭐라 하더니 혈세는 역대급으로 많이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나라 세수 펑크 내고 서민 복지 예산, 연구개발 예산 다 삭감하더니 네,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에 임명 제청하면서 친윤 낙하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KBS 이사회는 13일 임시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 후보였던 박 전 논설위원을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50년 KBS 역사에서 이번 KBS 사장 선임 절차는 공영방송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KBS 이사회는 박민이라는 윤석열 정권 낙하산 후보의 임명이 불투명해지자 자신들이 세운 원칙마저 무시해가며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박 전 논설위원은 방송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인사인데요. 네, 기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냈던 인사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송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KBS 사장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한 걸까요? 네, 오로지 윤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빼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네, 재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하고 있는 윤 정부를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처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에 이어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윤 대통령의 처남의 첫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소된 공무원들의 재판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의 처남이 전략을 짜고 이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에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난 12일에서 다음 달 9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김 씨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이후로 재판을 미뤄 정치 공세 및 국민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두 사안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잇따라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등 국토위원회 국감은 김건희 씨 집안의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소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처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감 기간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기는 걸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씨 측이 앞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먼저 법정에 세운 뒤 추후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당초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7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3차례나 재판이 연기돼 이달 3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두 집단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공흥지구 특혜라는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라며 이는 다른 이들보다 재판을 늦게 받는 게 변론 전략을 짜는데 더 이득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을 벌고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씨 측이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인데, 네, 논란은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장모는 구속되질 않나, 대통령 처남은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질 않나. 네, 대통령 처가가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